오늘은 10초 만에 이기는 보고서라는 책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일본의 러닝 테크놀로지 기업 트라이온의 창업자 미키 다케노부가 지은 책인데요. 트라이온 설립 전 그는 25세의 나이로 일본의 소프트뱅크라는 기업에 입사를 해서 손정희 사장의 비서실장으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손정희 사장의 비서실장으로 일하면서 저자는 보고서 작성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몸에 익히고 노하우와 비법을 배웠다고 하는데요. 분초를 다투는 스케줄에 쫓기던 손정희 사장은 항상 미키 다케노부에게 보고서는 보자마자 무조건 전하고 싶은 내용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작성하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자에게 뿐만 아니라 손정희 사장은 지휘의 고하를 막론하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지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지 그 승부는 10초 만에 갈린다라고 자주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저자는 손정희 사장에게서 배운 10가지 보고서 작성법을 책에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업무 처리 보고서, 매출 보고서, 요인 분석 보고서, 회의 의사록, 프로젝트 관리 시트, 파레토 차트, 회기 분석, 프로세스 분석 시트, 프레젠테이션, 기획서, 이게 총 10가지 보고서인데요. 그냥 이렇게 작성법들을 나열만 하면 굉장히 복잡하고 좀 어려워 보이는데, 결국에 보고서 작성법이라는 건 요 3가지 포인트 그리고 3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매한 표현을 배제하고 간단 명료하게 정의한다. 문제의 본질을 수치상에서 확인한다. 사실을 사실 그대로 인정하고 개선점을 이끌어내는 보고서를 써야 한다. 요 3가지가 포인트인데요. 요 3가지 포인트를 지키면 누구나 10초 만에 이기는 보고서를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10가지 보고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요 사진의 그래프는 똑같은 학원의 예시예요. 그래서 더 이상 매출이 늘고 있지 않은 학원의 그 수강 신청 현황을 주별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냥 보고서만 보면은 요 첫 번째 보고서는 뭐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지금 입금도 계속 지금 생겨나고 있고 수강 신청도 계속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이 그래프만 가지고는 어떤 것 때문에 매출이 지금 줄어들었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요 두 번째 중간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 지금 문의는 굉장히 지금 많아졌지만 입금은 굉장히 적어지고 수강 신청도 확 떨어진 걸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결국 이렇게 그래프의 표기법에 따라서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제대로 지금 파악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이 내용을 백분율 그래프로 표현을 하면 조금 더 확실하게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월별 매출 보고 그래프인데요. 첫 번째 그래프에서 보면 예산 대비 각 A사, B사, C사, D사, E사 각 사의 매출 비교를 일목요연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5월하고 6월을 보면 C사의 매출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고, 그리고 B사 요 색인데 요 B사 매출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그래프 상에서 지금 매출이 변동을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자세하게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요 그래프를 보면 그래프를 일시적 매출과 지속적 매출로 나타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일시적 매출이 점점 늘어나고 지속적인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요 그래프를 통해서 해석을 하면 일시적인 매출을 가까스로 늘려서 예산하고 좀 맞췄다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정 지속적인 매출을 좀 더 늘려야 한다 라고도 판단을 해낼 수가 있는데요. 상황을 실제 산출 베이스로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단순 누적이 아닌 시계열상의 변화로 추이를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업무 처리 보고서와 매출 보고서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치화를 통해서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하고 개선점을 찾는 것, 그리고 계획적인 자원 배분으로 전체 생산량을 증대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업무 처리 보고서와 매출 보고서를 잘 쓰게 되면 네, 모두 다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콜센터의 콜수 연간 추이에 대한 그래프인데요. 요인 분석 보고서라고 해요. 네, 그래서 요 왼쪽의 그래프에서 보면 일단 콜수가 점차 증가를 했다라는 것 정도만 이제 파악이 가능한데,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어떤 것과 관련된 콜수가 늘어났는지, 그리고 기본적인 베이스 코어는 얼마나 되는지 이를 확실하게 지금 구분을 지어놔서 레터 C, 요 레터 C 관련해서 네, 콜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다 라는 거를 확실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처럼 요인 분석 보고서는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고 개선의 우선순위를 파악해서 집중 해소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개선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인 만큼 요인 분석 보고서를 제대로 쓰는 것이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회의 의사록과 프로젝트 관리 시트인데요. 기본적으로 회의 의사록과 프로젝트 관리 시트는 A4 용지 한 장으로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작성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회의 의사록과 프로젝트 관리 시트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가 혹은 모두가 읽어야만 의미가 있고, 간단 명료하게 작성을 해야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내용을 빠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작성을 하는 것이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의 의사록과 프로젝트 관리 시트를 제대로 작성하면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결국 회의의 결과가 명확해지고 다음 단계를 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확실해진다고 합니다. 특히 어떤 업무에 대해서 누가 책임자인지, 그 책임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요 회의 의사록과 프로젝트 관리 시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파레토 차트인데요. 파레토의 법칙은 80대 20의 법칙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일부 요소가 전체의 상당한 비율을 점하고 있다라는 라는 뜻인데요. 파레토 법칙이라는 게. 이 그래프를 보면 모뎀장의 파레토 차트를 볼 수가 있는데, 이 꺾은선 그래프를 일단 먼저 볼게요. 이 꺾은선 그래프를 보면 요 80%에 달하는 항목,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면 요 네 가지 항목, 요 앞에 있는 네 가지 항목, 이 네 가지 항목들을 해결하거나 제거를 하면 클레임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은 이 뒤에 20% 항목은 일단은 밀어두고 요 네 가지 80%에 해당하는 항목들에 좀 집중을 하면 상당한 비율의 클레임을 줄일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파레토 차트는 문제점을 빠르게 파악함과 동시에 문제 해결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가 있는데요. 문제의 원인을 파악을 하고 우선순위가 정해지면 후속 작업도 빠르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일을 하고 있는데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 출구를 찾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파레토 차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프로세스 분석 시트인데요. 하나의 일에는 반드시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업무도 마찬가지로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있고 각각마다 작업이 이루어져서 최종 성과물이 얻어지게 되는 건데요. 이때 단계별로 업무 진척도를 따라가면서 입구와 출구를 명확하게 해서 해결책을 생각해 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프로세스 분석 시트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면 지금 3천만 원의 비용을 들여서 아웃바운드로 영업한 부분의 수율이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10%에 그쳤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결국 문제 해결의 길은 어떤 의문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 거고, 프로세스 분석 시트를 통해서
요 입구 아웃바운드 3천만 원이라는 입구와 여기 이제 출구가 신청서 발송으로 이제 출구가 나타나는데 이때 수율이 떨어졌다. 네. 라고 이렇게 출구를 명확하게 프로세스를 분석을 해보면 심플하면서도 본질적인 질문 왜 그렇게 되었을까? 라는 의문을 던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의문을 던져서 해결책을 생각해 낼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이 프로세스 분석 시트라고 합니다. 다음은 프레젠테이션인데요. 프레젠테이션의 주 목적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습니다. 한눈에 말하고 싶은 메시지를 표현을 할 수가 있어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메시지의 글자 수는 20자 내외로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특히 메시지를 뒷받침하는 숫자를 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이 그래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지금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2012년에 20조 원대를 돌파했다. 네, 라는 거고 2012 20조라는 뒷받침되는 숫자를 넣어서 본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지금 확실하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획서인데요. 네, 이 두 기획서를 비교를 해보면 글만 가득한 기획서보다는 이미지와 그래프로 정리된 기획서가 훨씬 더 읽어보고 싶고 설득력이 높아 보입니다. 결국은 결론을 앞쪽에 배치를 하고 제목에 무엇에 대한 기획인지를 알 수 있도록 크게 작성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위에서 아래로 혹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시선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의식해서 기획서를 작성을 한다면 조금 더 완성도 높은 기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보고서는 상대방을 납득시키고 이해시키는 수단입니다. 납득과 이해라는 과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잘 쓰여진 보고서가 필요합니다. 누구나 처음부터 이기는 보고서를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또 저자 역시 처음부터 이기는 보고서를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었죠. 부단한 노력의 결과 10초 만에 이기는 보고서를 쓸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수치화된 데이터를 해석해서 간단 명료하게 해결 방안을 파악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